안녕하세요. 공중보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자, 이번에 2021년도 공중보건 새로운 책이 출간됐습니다. 잠깐 책을 좀 볼까요? 자, 눈에 보이시나요? 자, EBS 방송교재. 예, EBS 방송교재로 선정이 되면서 여러분 옆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느낌 또는 대중화됐다는 느낌으로 기분도 좋지만 약간 어깨도 무겁습니다. 그럼 이 책의 특징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들과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두 가지 열어놨다는 겁니다. 자, 하나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네이버의 진통카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질문을 올려주시면 여러분들끼리 상의하기도 하고 또는 제가 질문에 답을 해드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진통카페 있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들 교재를 잠깐만 들여다보시면 21쪽에 거기 가로 2번에 건강 지표가 있고 옆에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이 QR코드를 찍으시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유튜브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좀 정리가 필요해 또는 이쪽 부분이 조금 어려워 또는 이쪽 부분이 기출문제로 나왔었어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이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습도 할 수 있고 복습도 할 수 있고 또 무한 반복 학습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공중보건 강의를 15년 이상 하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중보건의 고득점 비법이 뭐예요?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항상 예를 합니다. 자, 공중보건의 생활화, 공중보건의 상식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살아오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쯤은 만들어 놨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이 나고 점심밥 먹을 때 또 생각나고 또 저녁에 잘 때 또 생각나고 이러다 보면 혼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사람이 옆에 있는 듯한 착각을 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생활화라고 하는 거고요. 결국 공중보건을 무한 반복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중보건의 상식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 수업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수업 시간에 제가 제일 처음 수업 시간에는 제가 전체적인 프레임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칠판 구석에다가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교재를 통해서 이제 이론을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났어. 그럼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렇죠? 결국 3번 반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만날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뭐 하고 있는데, 자, 일주일 동안 할 거. 자, 우리 책의 교재에 보시면요. 잠깐만. 73쪽에 보시면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을 겁니다. 이 파이널 테스트의 일명 괄호넣기예요. 이 괄호넣기를 사진을 찍어서 뭐 전철을 타면서 또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요거 괄호 안에 단어를 생각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결국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괄호넣기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와서 일주일 뒤에 이제 오면 제가 이제 쪽지 시험이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쪽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외웠는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 3개월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나몰라를 하느냐? 아닙니다. AS, 애프터 서비스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유튜브에서 메일링 서비스라고 있어요. 메일링 서비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10문제씩을 30회를 보내드립니다. 30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해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경향이 어떻게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제가 미리 칠판에 써드렸습니다. 우리 보통 문제가 20문제가 나오는 건 아실 거고요. 20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역학이에요. 자, 역학 부분은 대부분 3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도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감염병이 엄청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자, 1장의 공중보건, 또 9장의
환경보건, 13장의 보건행정, 11장의 식품위생보건 역량, 요 부분은요, 대부분 2문제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또 많게는 3문제까지도 나오긴 하는데 보통 평균 2문제 정도 나옵니다. 한때는 환경보건이 엄청 쉬운 문제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고 식품위생도 한때 막 5문제까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줄어들어서 평균 2문제. 근데 이 중에서 공중보건의 개념은 끊임없이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깊게 시간적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중보건을 하시는 분들은 보건행정을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근데 보건행정도 계속 평균적으로 2문제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시간적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모자보건, 인구화보건, 학교보건, 보건교육, 산업보건, 이거는 평균 1문제 정도 나옵니다. 1문제 정도. 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안 나올 때는 없어요. 계속 꾸준하게 1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2년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정신, 성인, 노인, 그리고 의복, 주택, 위생해충, 얘네는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주기가 보통 한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런 건 그렇고 3년 또는 4년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아예 2년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18대 2의 법칙 아실 겁니다. 총 20문제 중에서 18개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재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3개월을 충분히 공부를 했다면 18개 정도는 맞을 수 있어야 된다 하시면 되고, 2문제는 좀 낯선 문제,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2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요 2문제까지를 섭렵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풀이까지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잔소리 조금 했고요.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공중보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 개념은, 자, 뭐부터 들어갈 거냐면, 자, 일단 칠판을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체적인 프레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칠판을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공중보건의 개념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이제 건강의 개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의 개념. 자,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는 누가 어떤 학자가 건강을 얘기를 했다, 또 WHO는 어떤 식으로 얘기했다, 요거에 포커스를 둬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먼저 기억하실 거는 WHO. WHO가 건강의 정의를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건강의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학자들 중에서도 뭐 여러 사람이 얘기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서 이따가 이제 만나 뵐 거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여기다 써야 되겠다. 자, 세 번째는 자, 건강의 그게 있습니다. 건강의 잠깐만요. 모형이 있습니다. 건강의 모형. 그래서 건강 개념 모형에 대해서 또 들어갈 겁니다. 건강 개념의 모형. 들어갈 거고, 대부분 이제 학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강의 개념 모형.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의학적 모델. 그 다음에 생태학적 모델. 조금 처음 배우시는 분은 조금 낯설 겁니다. 생태학적 모델. 그리고 사회 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이 총체적 모델. 자, 그래서 요게 뭔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주는 핵심적인 것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를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잠깐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에 건강 개념의 변천이 있습니다. 건강 개념을 예전에 이렇게 봤는데 요즘은 어떻게 보는데? 라고 해서 건강 개념의 변천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책은 12쪽.
자, WHO 보이시지요? 자,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슬쩍 넘어가시면 돼. 그 다음에 외우실 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 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요거 외우셔야 돼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그죠? 그럼 신체적인 안녕이 뭔데? 뜻이 옆에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신적인 안녕도 읽어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는 사회적인 안녕. 그죠? 자, 사회적인 안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이니까 공부라는 학생의 사회 신분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돼서 여기 오셔서 그 다음에 뭐 수업 시간에 물론 딴 생각도 하고 엉덩이도 아프고 난리가 나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잘 들어와.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충실해. 그러면 사회적인 역할을 잘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자, 보세요. 사회에서 그 사람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사회에서 자신에게 부과된 사회적인 기능을 다하는 것. 이걸 우리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한때 기출문제에서 난리를 쳤다가 요새는 좀 잠잠하긴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안녕이 한때는 추가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인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안녕은 아예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결국 세 가지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드디어 학자들 나옵니다. 학자들 중에 버나드. 자, 이 사람도 기출문제로 나온 지 좀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7년인가 8년 전에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자, 버나드 하면 이렇게 외우시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요거 별로 안 이쁘죠? 자, 요거 별로 안 이쁘죠? 자, 위아래가 균형을 받아야 돼. 그쵸? 결국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면 나는 건강한 거다라고 보는 게 버나드. 그러니까 버나드 하면 항상성. 요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던이라는 사람도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우리 WHO 건강의 정의가,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이라고 딱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 불안정해, 불안녕해. 그럼 이거는 건강하지 못한 거야. 말 그대로 이분법적 사고죠. 이거는 건강한 거야, 이건 불건강한 거야 라고 이분법적 사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한 게 던이에요. 자, 던은 연속선 개념을 제시합니다. 자, 연속선 개념, 이쪽으로 갈수록 건강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불건강이야. 그래서 하루 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선상에서 움직일 수 있어. 다시 말해서 동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동적 개념, 또 하나 연속선 개념. 아, 그러면 WHO는 요거 반대겠네요. 네, 맞아요. WHO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리고 불연속선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WHO 하면 꼭 던도 같이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정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던, 건강, 불건강의 연속선 개념을 제시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윌리 하면은 잘 적응해 나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클락 나중에 또 배울 거거든요. 병인, 환경, 숙주. 그렇죠? 그리고 왈스. 자, 왈스는 왈츠를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수한 환경이죠. 특수한 환경에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는 건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결국 학자들이 여러 있는데 이 중에서 기억하실 분은 버나드. 기출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더는 기출문제로 나오진 않았지만 나올 법합니다.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쓱 보시고, 그렇죠? 여유가 되시면 외우시면 좋겠죠. 이런 분들이 나오면 대박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시면 뒤보도 있고 앤더슨도 있습니다. 이것들도 그냥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그 밑에 체크포인트 앤더슨 들어가겠습니다. 자, 앤더슨 하면은, 요분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요분은 건강과 관련된 요인을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가 소인 요인,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가능 요인, 그 다음에 필요 요인. 그래서 제가 앞자만 따서 소가 필요라고 표현했어요. 소가 필요. 소인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소인 요인이 뭔지, 가능 요인이 뭔지 요걸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소인 요인은
일명 성향 요인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 연령, 성,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뿐이 아니라 자 사회구조 변수의 직업, 교육, 그다음에 개인의 건강,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이런 것들을 소인 요인이라고 하는데, 자 보시면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내가 아무리 보건교육을 해 그래도 바뀌는 게 아니야. 근데 보건교육을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3번이죠. 개인이 갖고 있는 건강에 대한 믿음을 바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소인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가 시험 문제 중 자주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소인 요인. 그 다음에 이제 가능 요인. 가능 요인은 가능하게 하는 거야. 내가 병원에 가는 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아, 돈이겠네. 돈이 있어야 병원에 가는 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 결국 돈을 우리는 자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원이에요. 자원하고 또 하나를 또 찝으라면 기술이 있습니다. 결국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 기술 중에서는 내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하우를 나는 갖고 있어 라고 하면 나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하여튼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과 기술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사회 자원도 있어요. 자, 지역사회 자원은 뭐냐면, 자, 우리 동네에 굉장히 큰 체육관이 있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 그럼 나는 지역사회 자원을 갖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여튼 자원이나 기술을 우리는 가능 요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필요 요인입니다. 필요 요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환자가 느끼는 필요, want to. 그리고 의료인이 필요한 필요를 우리는 need라고 표현해. 결국 요 두 개를 우리는 필요 요인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외웁시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의료인 하면 need. 그리고 환자가 직접 느끼는 것은 want to. 그래서 소가 필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솔직히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게. 필요 요인이지, 예,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구세요? 앤더슨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학자 또 있습니다. 캐슬 콥 있습니다. 학자가 두 사람 있었구나. 캐슬 콥 있습니다. 캐슬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다가 그 다음에 한동안 소식이 없습니다. 또 나올 수 있다는 거겠지. 캐슬 콥의 건강행위, 자, 아픔의 행위, 환자 치료 행위, 예방 보건 행태. 그래서 세 개인데 이거 순서대로 외웁시다. 예방 보건 행태는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내가 건강하고 이 건강은 유지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얘기해요. 결국 뭐겠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를 우리 예방 보건 행태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내가 슬슬 아파. 그럼 아픔의 행태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나서 계속 속에 여기가 자꾸 묵직해. 소화가 안 돼.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우리는 아픔의 행태라고 표현해. 어떻게 할까요? 집에 있는 약, 뭐 소화제 먹겠죠. 그렇죠? 또는 이도저도 안 돼. 그럼 엄마한테 이거 엄마 이거 바늘 좀 따줘. 이렇게도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지인들한테 소화 안 되는데 뭐 먹으면 소화가 돼? 이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아파? 그럼 이제 병원에 가겠죠. 이 병원에 가는 것까지가 아픔의 행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더니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위암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위암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뭔가 행위를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환자 치료 행태라고 보시면 돼. 결국 아픔의 행태와 환자 치료 행태의 가장 큰 기준점은 진단을 받기 전이냐, 진단을 받은 이후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을 받은 이후면 환자 치료 행태, 그리고 진단을 받기 전이라면 아픔의 행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한국말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 외우시면 돼. 그러니까 제일 처음 예방 행태, 그리고 아픔의 행태, 그 다음에 환자 행태,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2번째 보시면 라논드. 엄청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시험 문제 매번 단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라논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자, 4가지 이왕 외우는 거 순서대로 외웁시다. 생활 습관이요. 생활 습관 50%입니다. 50%. 그리고 환경 20, 유전 20, 그리고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제도입니다. 이게 10. 생활 습관, 환경, 그 다음에 유전을 인체 생리라고도 합니다. 인체 생리.
그리고 보건의료 제도 10. 네, 그렇게 해서 외워두시면 되고. 자, 여러 학자들 외웠습니다. 학자,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볼까요? 학자, 누구 배웠냐면, 버나드 배웠습니다. 버나드. 그리고 두 번째가 던 배웠습니다. 던.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앤더슨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캐슬 콕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엄청 중요한 라논드 배웠습니다. 자, 다섯 사람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섯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 머릿속에 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개념 배우겠습니다. 자, 건강 개념 모형에서는 일단 설명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자, 생의학적 모델부터 들어갈게요. 자, 생의학적 모델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심신이원론부터 시작을 해요. 맞죠? 심신이원론.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마음과 몸은 따로따로 아닌 건 아시죠? 하나입니다. 하나. 근데 그때 당시에는 따로따로다. 그래서 자, 이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은 우리 인간이 고치지 못해. 이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럼 몸은 이거는 우리 인간이 고칠 수 있지. 그러면서 이 몸을 기계처럼 다루는 거죠. 그래서 기계가 고장난 거야. 나사 몇 개 바꿔주면 되겠지. 라고 하는 거를 심신이원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데카르트가 얘기한 겁니다. 결국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부터 출발하는 게 생리학적 모델. 그러면 이 중에서 인간의 몸을 숙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갔어. 그럼 나는 병이 생기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병원체를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병원체를 없애기 위해서 약도 지독하게 쓰고, 아니면 그 장기가 병원체에 막 찌들었어. 그 장기를 뜯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이식 같은 것도 생각나는 게 생리학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때는 장기이식을 그걸 많이 썼어요. 소가 아니라 돼지의 멸균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돼지의 방광을 뜯어다가 인간의 몸에다 심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인간이 느끼게 내 몸이 돼지야 인간이야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 싫어 돼지는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인간 복제죠. 그래서 똑같은 나를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복제하면 걔는 내 자식일까요? 내 형제일까요? 내 형제입니다. 그렇죠? 내 형제고 얘를 키워.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얘의 장기를 뜯어다가 그 다음에 내한테 이제 이식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죽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인권유린회에서 그럼 얘도 인간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인간을 재정의하기 시작했어. 어떻게 재정의했냐면 브레인의 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몇 그램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브레인의 몇 그램, 몇 킬로그램 이상이면 인간이다. 몇 그램보다 작으면 우리 인간이 아니다라고 재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러면 간단하네. 문해아를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아예 복제를 하는데 뇌를 없애는 인간을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복제하고 있는데 자꾸 그 인간이 몇 살이 되면 좀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문해아의 복제 인간을 만들면 그다음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하여튼 이런 사고방식 모두 생의학적 모델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생태학적 모형입니다. 자, 생태학적 모형은 하나가 더 생겨요. 자,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리고 병원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긴 게 환경이 생겼습니다. 환경. 그리고 이걸 갖고 또 그림도 그립니다. 자, 그림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리죠. 자, 지렛대예요. 말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요게 환경이고 요게 병원체이고 이게 숙주다. 이건 나중에 역학에서 배우실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렛대를 만들어 놓고 이게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야. 근데 균형이 깨졌어. 그럼 나는 아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적 모형은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사회생태학입니다. 사회생태학은 요거는 세 개예요. 세 개. 자, 얘는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병원체하고 환경을 묶어서 환경이라고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긴 게 개인 행태예요. 개인 행태가 뭔데? 말 그대로 생활 습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담배 피는 습관이 있어. 내가 술 먹는 습관이 있어. 그럼 일찍 죽겠죠.
근데 내가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좀 오래 살겠구나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서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가장 중요시 여겼는지도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